심장마비, 이렇게 하면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황금기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심장마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장마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 무려 80%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거예요. 80%예요, 여러분. 어제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73세인데 최근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혹시 심장마비 전조 증상인 건 아닌지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분처럼 걱정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8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심장을 지키는 하루 루틴은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만 따라하셔도 심장마비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심장마비, 정말 무서운 질병인가요? 먼저 심장마비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 즉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장질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심장마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통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혈관이 막히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60% 이상 감소했어요. 바로 예방법을 제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1. 균형 잡힌 식습관이 심장을 살린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느낌? 이게 바로 우리 심장이 보내는 신호예요. 피해야 할 음식들. 먼저 우리 심장에 해로운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삼겹살, 갈비, 튀김류, 버터, 치즈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이 왜 나쁠까요? 포화지방은 우리 혈관벽에 찌꺼기를 쌓아요.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쌓이다가 점점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찌꺼기가 더 빨리 쌓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양을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삼겹살을 드실 때는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상추나 깻잎에 싸서 드시면 좋아요. 소금과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소금 양이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요. 심장을 살리는 음식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줘요.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굽거나 찌거나 조리는 방법으로 드시고 튀기는 건 피하세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견과류로도 오메가3를 보충하실 수 있어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을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돼요. 채소와 과일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것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젊게 유지해줘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통곡물도 좋아요. 현미, 귀리, 통밀 같은 것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2. 규칙적인 운동. 심장의 근력을 키우자.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심장 건강에 꼭 필요해요. 유산소 운동의 힘.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돼요. 마치 심장도 근육이니까 운동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갑자기 30분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10분씩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걷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평상시보다 조금 빠르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돼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세게 하는 거고, 너무 편하면 효과가 적어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돼요.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물병이나 쌀포대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돼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받으세요. 운동 중에 가슴 통증, 어지러움, 심한 숨가쁨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로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3. 체중 관리, 특히 뱃살을 조심하세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특히 뱃살, 즉 복부 비만이 정말 위험해요.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와서 혈관을 손상시켜요.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모두 올려서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높여요. 허리둘레를 재보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에요.
BMI도 중요하지만 허리둘레가 더 중요한 지표예요.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먹는 것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 달에 2-3kg 정도씩 감량하는 게 좋아요. 4.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마이너스 심장마비의 3대죠.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심장마비의 3대 위험 요소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정상이면 심장마비 위험이 90% 이상 줄어들어요. 혈압 관리. 정상 혈압은 12,080mmHg 이하예요. 14,0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그 사이는 고혈압 전 단계예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죠.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의 압력이 계속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동맥경화가 빨라져요.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다고 약을 안 드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해요. 당뇨병 관리.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2-4배 높아져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빨라져요. 공복혈당 100mg/dl 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이하가 정상이에요. 당화혈색소 HbA1c는 6.5%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해요. 콜레스테롤 관리.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이하,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mg/dl 이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은 100mg/dl 이하,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성 40mg/dl 이상, 여성 50mg/dl 이상이 좋아요. 이 수치들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확인하세요. 5. 금연과 절주, 선택이 아닌 필수.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이건 정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담배, 심장의 최대적. 담배를 피우면 심장마비 위험이 2-3배 높아져요. 담배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하루에 한 개비만 피워도 위험해요. 하루에 몇 개비 안 피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담배는 한 개비도 안전한 양이 없어요. 금연하면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같아져요. 몇십 년 피웠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술, 적당히가 키포인트. 술은 조금 복잡해요. 적당량의 음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심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적당량이라는 게 남성은 하루에 소주 2잔,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고 여성은 그 절반이에요. 이것도 매일이 아니라 가끔씩이에요. 과음을 하면 부정맥이 생기기 쉽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근육에도 독성을 일으켜요. 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안주와 함께 드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6.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평화가 심장의 평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와 심장의 관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들이 심박수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장에 부담을 줘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더욱 위험해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계속 나와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해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심장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법.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깊게 숨쉬기 같은 이완요법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취미 생활도 중요해요. 음악 감상,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세요. 7. 충분한 수면, 심장의 휴식 시간. 일곱 번째는 수면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심장도 쉬어요. 수면 중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져서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가져요. 수면 부족의 위험성.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요. 또한 체중이 늘기 쉽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48%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좋지 않아요. 6-8시간이 가장 적당해요.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이라고 너무 늦게까지 자는 것도 수면 패턴을 깨뜨려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이 좋아요.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카페인도 주의하세요.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세요. 카페인의 효과가 6-8시간 지속되거든요. 수면무호흡증 주의.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수면 중에 숨이 자주 멈춰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거나 낮에 심하게 졸리신 분들은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8. 정기적인 건강검진.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 마지막 8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해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1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40세 이후에는 심전도 검사도 함께 받는 게 좋아요. 심장 CT나 운동부하 검사는 위험 요인이 많으신 분들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슴 통증, 특히 왼쪽 가슴이나 가슴 중앙에 압박감이 있거나 목, 턱, 팔로 뻗치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숨가쁨,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도 심장마비의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증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명치 부근의 불편감, 등 통증, 피로감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심장을 지키는 하루 루틴. 자, 이제 약속드린 심장을 지키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따라 하시면 정말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아침 6-9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아침 식사는 통곡물, 과일, 견과류 포함. 혈압 재기 고혈압 있으신 분. 오전 9-12시.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또는 계단 오르내리기. 업무 중간중간 심호흡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점심 12-14시.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 식사 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 오후 14-18시. 오후 6시 이후로는 카페인 금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즉시 깊은 호흡.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로. 저녁 18-21시. 저녁 식사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위주. 가족과 대화하며 스트레스 풀기. 저녁 산책 20분. 밤 21시 이후. 스마트폰, TV 사용 줄이기. 따뜻한 물로 샤워.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이 루틴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완벽하게 하루 이틀 하는 것보다 80점짜리로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심장마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하신다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혹시 가슴에 불편함이 있거나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 성공 사례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65세에 혈압이 160이 넘고 당뇨도 있어서 의사가 심장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했는데 1년 후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보다 심장병에 더 일찍, 더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드님들, 사위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심장마비는 가족력도 있어서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첫걸음. 자, 그럼 오늘부터 뭘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금연하겠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댓글로 다짐을 남기시면 더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듣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영상 소재가 돼요. 특히 우리 가족 상황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건강한 심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10년, 20년 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요청해주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음식들에 대해 준비해왔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